그 말씀하신 것처럼 잠도 되게 많으시고 아침 일어나는 게 되게 힘들었던 적도 있으셨잖아요. 네. 그럼 이거 좀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노하우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두 가지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시는 얘기야. 내가 10시 반에 자고 11시에 잘 건데 자기 전에 핸드폰을 누워서 보시는 분. 이거는 잠을 푹 금방 들 수가 없어요. 전자파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핸드폰을 뭘 한다든지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하는 거는 뇌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핸드폰 다 봤어 이제 누워서 자야지 그리고 금방 잠이 안 잠든다? 와요. 이건 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주무시기 저는 1시간을 권하는데 잘 안 되시는 분은 30분부터 전자기기를 멀리 두시는 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전에 뭐 해요? 자기 전에 여러분들 일기 안 쓰세요? 일기 쓰세요. 제가 하는 거를 그냥 권유드리면 저는 이제 기록형 인간으로 하루 종일 메모를 쭉 남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일이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 머리를 쭉 돌려요. 생각력. 바둑 기사들이 복귀하는 거랑 똑같이 아침부터 제가 지금 현재 시점까지를 영화 보듯이 머릿속으로 쭉 그려봐요.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하루를 다 머리로 연상한 다음에 나의 오늘 하루에서 내가 한번 정리해봤으면 또는 내가 나의 하루를 표상하는 거 이런 걸 선택해서 간단하게 일기를 쓰면 10시 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디지털 기기하고 멀리 한 상태에서 누워서 자는 거 이거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주무실 때 그 다음 날이 기대돼야 돼요. 이해를 안 하고 주무시면 무조건 자고 싶죠. 저는 사실 파코기가 저한테 조금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5시에 일어나면 내가 줌을 척 켜면 한 500명이 확 들어오네. 그 기쁨이 제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뭐 그냥 알람 한번 뜨르륵 하고 울리면 벌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즐거움을 머금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때,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맞아, 이걸 해야지. 그 다음에 내일 하루에서 이걸 하면 되게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면서 주무시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매일 잊어버리세요. 제가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해도. 특히나 또 내일 회사 갈 생각에 기분이 더 다운되거든요. 딴 생각이 주로 가죠. 그러니까 회사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저는 문방구 사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회사에서 있다가 점심을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브런치집에 가서 요거 맛있는 걸 먹은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조금 큰 문방구에 가서 스티커하고 뭐뭐를 사야지. 이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그거를 밤에 누워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시면 아침에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요게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반복과 지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기기 멀리 두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전에 그 다음날 자기의 기쁨을 한 번 떠올려주는 거. 요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멋지고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인데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시끄러운 알람이 없는데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알람은 꼭 쓰셔야 됩니다. 저는요. 기기는 멀리 하지만 잘 때 핸드폰을 갖다 놔요. 옆에. 어차피 충전을 때문에? 해야 되니까. 이제 알람을 최대한으로 켜놓고 정말 제가 듣기 싫어하는 정말 짜증나는 소리 엄청 큰 소리가 나게 음량을 최대한으로 해서 놓고 자요. 그렇게 안 하면 못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일어나면 일어난 순간부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건 늦게 일어나건 마찬가지인데 아침에 일정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으세요? 어느 날은 내가 5시에 일어나고 어느 날은 8시 반에 일어나서 세수도 못하고 정신없이 회사 뛰어가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켜낼 수 있는 아침 시간을 정해서 아침 기상은 항상 고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삶을 꾸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면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침보다는 밤에 더 집중이 잘 되고 효과적이더라. 이런 경우 이야기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이런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에는 일단 현재 야행성이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 수가 아침형 인간보다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6대4 정도 되는 거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야행성 자체를 제가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있어요. 2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그 밤 시간에 무엇을 할 때 나만의 시간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야행성이야. 근데 밤에 뭘 하려고 그러는데 새벽 1시까지는 날 뭘 해. 근데 그때 애들도 다 깨 있고 뭐 배우자도 옆에 있고 같이 시끌시끌해. 그러면 여러분들 야행성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집은 식구들은 10시면 다 자. 그래서 나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얻을 수 있어. 요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거나 안 되더라도 만드시거나 아니면 뭐 환경을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방을 하나 둔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신 상태에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형은요, 제가 5시만 해도 6시 반까지 식구들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만의 시간을 자기 방에 들어가 있으면 완전히 갖출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야행성은 이제 밤이 갖고 있는 특성인데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밤에 누구한테 메일 쓰지 않습니까? 말이 격해요. 그래서 아침에 꼭 한번 확인하고 보내셔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밤이 약간의 흥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밤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는 항상 컴다운 같은 느낌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계획 잡으시고 좀 찬찬한 마음으로 그 잡힌 계획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거.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밤 시간을 쓰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야행성을 하면 일단 출근할 때 엄청 바쁘잖아요. 드라이를 하는 동안 만들어가지고 막 아주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냥 제 취향이긴 합니다만 아침을 그렇게 시작하면 내가 아닌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침형 인간들은 제가 아침에 제가 멋있어 보이는 게 제 삶의 목적인데 그래서 이렇게 오늘 촬영 때문이 아니라 제가 매일 아침 저는 꾸안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입고 갈 옷을 준비를 해놓고 이제 제가 굉장히 미니멀 라이프를 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제가 놓치지 않는 게 LG 스타일러 이걸 제가 꼭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점이 밤에 그 다음날에 자기의 멋진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잠을 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침을 맞는 것이 야행성이 정신없이 아침을 맞는 것보다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관자로 살려면 야행성이 맞더라도 그래도 한번 아침형 인간으로 한 5시? 안 되면 5시 반 정도의 인간으로 스스로를 조금씩 바꿔보려고 저는 노력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월부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뭐 대부분은 집, 회사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반복하는 직장인들이 많으시죠. 근데 요거 잘못해가지고 인생의 3분의 1을 버릴 수 있다. 이런 또 말씀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직장돌이. 얘가 이제 엄청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 또 훌륭한 아빠, 훌륭한 엄마. 이렇게 인식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도 크게 자각하지 못하면서 계속 직장돌이를 한 20년, 30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거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그 성실함이 자기다움이 무엇인지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요. 직장 생활을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은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자기가 잘 발견이 안 되는 것처럼 직장에 성실하다 보면 자기를 발견할 기회를 놓친다. 이제 이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아닌 영역에 훨씬 더 집중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서 자기의 삶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결론이니까 뭐가 문제라고요? 시간. 저도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 5시에 일어나서 6시 반까지 이제 새벽에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기절해요. 계속 졸려요. 멍해요. 결국은 잠을 줄이는 거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증명해 주는 건데 제가 2가지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하나는 낮에 꼭 낮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낮에 조금 많이 피곤할 때는 오전에도 한번 낮잠을 자고요. 오후에 한번 낮잠을 자는데 이 수면 전공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35분, 40분 이상을 자면 일반적으로 다 숙면에 들어가 버려요. 깨는데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낮잠은 30분, 40분 이내로 꼭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지키시면 되고요. 이해를 하고 나면 아마 밤잠을 자는 것에 거의 1시간 반, 2시간의 효과를 갖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좀 여유가 있는 날은 10시에 자서 보통 5시에 이제 파고기를 시작하니까 4시 한 50분쯤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0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난다고 치면 7시간을 자는 거지 않습니까? 충분해요. 이거면 충분해. 잘 안 돼요. 저는 그래서 11시에 잘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6시간 자고 낮잠 한번 자고 버틴다는 거지 않습니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권하는 게 5시에는 일어나시기를 권하고요. 4시 너무 빨라요. 애지간한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시 권하고요. 잠을 10시에 자려고 노력은 하자. 안 되면 10시만이라도 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침 루틴을 만들어 주시면 병행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 배분을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좋으나 잠을 아예 그 총량을 줄이는 거는 오히려 추천하지 않으시네요. 네. 그래도 최대한 그 수면 시간, 그럼 최소 몇 시간 정도 좀 자는 게 좋을까요? 저는 역시 총 시간 7시간은 확보하시길 권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6시간이나 6시간 반을 자고 그다음에 실제로 낮잠을 한 번 이상을 자니까 그 30분 치면 총 시간 7시간은 저는 확보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 제가 나이가 64인데 제 나이에도 그 정도 잠을 자고 이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파곡이 끝나고 7시부터 가서 1시간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 매일 하거든요. 그래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고 가시면 되고요.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노인이 되셔서 아침잠이 없어져서 그런다. 전혀 그런 나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노인이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알람을 엄청 맞춰놓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훨씬 낮 시간이 맑아졌어요.